대선이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에는 유력 후보들의 지원 유세와 함께 군소 후보들이 찾아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후보들의 선거 공보가 배달되는 등 대선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된 전남 동부 지역 관련 공약의 내용과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19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다음 달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선거 선전시설물 훼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목포신항에서는 세월호 객실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습된 유류품의 주인을 찾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이 오늘 전남 동부권 유세에 나섰습니다. 양당의 날선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군소 후보들도 숨어있는 표심을 잡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복지관을 돌며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야 호남 소외와 차별을 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자신에 관련된 의혹은 덮어버리려고 하면서 남의 얘기만 하니까 별로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인 박지원 대표는 전통시장에서 지지율 반등에 공을 들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여수의 사위라고 강조하며 안 후보가 당선돼야 진정한 호남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열어뒀다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패권 세력과 박근혜 패권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듯 건전한 정치 세력들과 함께 협치를 위하고 군소 후보들의 지역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순천을 방문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는 5대 정치 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여수에서 남해안으로 약 21km 정도 해상 다리를 놔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호남 순회에 나선 늘푸른 한국당 이재호 후보도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국가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라도라든지 경상도라는 것을 깨고 인구 100만 단위로 4개의 이지역, 서남지역의 광역도시를 만든다.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이어 군소 후보들까지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유력 주자들이 직접 호남을 찾아 막바지 표심몰이에 불을 붙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전남 지역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공약은 광양만권의 산업, 관광 분야에 집중됐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광양항의 기반시설 확충을 담은 제2도약을 전남 8대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광양만권의 첨단 신소재 산업 선도지역 육성 공약도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차세대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우주항공 특구를 지정하고 광양항에는 유엔 조달 물류기지도 유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익산 여수, 목포 부산 고속철도 건설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광양만권 미래 소재산업단지 조성안도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여수 경도 복합 해양관광 중심지대 육성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과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해양관광특구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수 국가산단의 지방세율 상향 조정과 국가우주항공산업 거점 육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도해 순천만을 연계한 호남권 관광벨트화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대결에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선심성 공약보다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기존에 지금 설계되어져 있거나 계획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시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라든가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컨테이너부두와 우주항공의 기간 산업이 벨트를 이룬 전남 동북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표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의 반영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인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등 별도의 신고 없이 정해진 기간에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전시설물 훼손을 막기 위한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도내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6건 접수됐으며 대부분 벽보를 뜯거나 칼로 찢는 행위 등으로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선전시설 훼손과 무단 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경찰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에 정치인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당들의 유세전이 그라운드 열기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열한 번째 우승을 향한 상쾌한 질주. 신바람난 호랑이 군단이 끌어모은 건 야구 팬들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차량. 정당들의 대선 유세차입니다. 이른바 얼굴 마담격인 인기 정치인들이 동원되는 건 기본. 민주당에선 프리허그 존더사 표창원 의원, 고민정 대변인이 팬심을 흔들고. 저 원래 팬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진짜요? 국민의당에선 김한길 전 대표와 최명길 씨 부부가 안철수 후보 알림이로 나섰습니다. 타이거스에 대한 무한 사랑을 후보에게도 나눠달라는 지지 연설은 어떤 호소보다도 뜨겁습니다. 우리 호남은 타이거스에게 용기를 주듯 박수를 주듯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투표용지 맨 윗자리에 있는 기호 1번 문재인을 찍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한때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왕년의 야구 스타들도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저는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우승을 향한 그라운드의 열기만큼이나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권 경쟁. 광주시 선관위도 다음 달 만 19세가 되는 루키 유권자를 내일 경기에 시구 시타자로 세우며 야구장 마케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리 사채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광양시의회 이혜경 전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광양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또다시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 의원은 소송을 취하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어제 이혜경 전 시의원이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시의원직에 회복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기소된 총경급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면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9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양경찰서장 서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대상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 인정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유류품의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객실 수색이 계속됐고 조타실 정리 작업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색이 바래고 얼룩진 교복 와이셔츠, 고리가 떨어져 나간 슬리퍼,
곳곳이 찢긴 빨간 여행 가방에는 교복 조끼와 바지, 화장품 등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의 짐이 들어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류품들로 주인을 찾기 위해 목포시 누리집에 게시된 사진들입니다. 인양과 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은 현재까지 280여 점, 이 가운데 27점이 주인을 찾았고 세척과 건조 등을 마친 유류품 26점이 목포시에 넘겨졌습니다. 6개월간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수령 요구를 하면은 간단한 이거 지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앞서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 1,200여 점은 참사 640여일 만이던 지난해 1월 진도에서 안산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아용품도 잇따라 발견돼 역류와 탑승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현장에서는 선체 위아래에서 객실 수색이 계속된 가운데 아직까지 미수습자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4층 쪽이 좀 많이 진입이 됐고요. 3층은 다소 조금 더디었습니다. 뻘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요. 예. 수색과 함께 선체조사위원회가 조타실에서 세월호의 항로와 타각을 기록하는 침로 기록 장치를 찾고 있지만 진흙과 지작물이 쌓여 이틀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남 지역의 현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자체장들이 참여하는 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완도에서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도내 개발사업 예산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등 모두 5건의 건의사항을 의결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여수 거북선 축제와 목일신 동요제 등 도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홍보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국공립대학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총장협의회가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오늘 협의회에서는 대학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국립대학 총장 임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과 고용 시스템 구축 등 지역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대부분 석유화학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334개사의 직원 연봉을 조사한 결과 여수 국가산단에 있는 여천 NCC가 1억 1,99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화토탈, GS칼텍스, 대한유화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12개사 가운데 절반이 석유화학 업종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 주변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관문동 일부 주민들은 현재 구 KBS 부지에 신축 중인 모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 기계들의 굉음과 진동에 의한 균열, 발파 작업으로 인한 불안 등으로 피해가 크다며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허용 기준치를 넘는 소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법적 허용치를 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일본에 이어 중국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정저우와 하이난성 싸냐를 방문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여건을 설명하고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 투자 이민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광양항 배후 부지에 1,000만 달러 투자 규모의 국주 물류센터를 유치했고 정저우 지역 부동산 기업들이 화양지구 투자 이민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직접 방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어업과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이행 여부 등 근로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시정 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허가 없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이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해 행정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이 통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이장 통장 신분증 발급 규정을 제정하고 이달 27개 읍면동 660여 명에게 신분증을 발급했습니다.